LAFC뿐만 아니라 애플도 손흥민의 영입을 반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상암에서 우시는 거 보고 저도 울었어요. 자,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LAFC로의 이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제의가 있었지만 결국 LA를 택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왜 LAFC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과연 그 팀은 어떤 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과의 이별. 자, LAFC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토트넘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일부 팬분들은 새롭게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소니를 주축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프랭크 감독도 소니랑 함께하고 싶어 했대요. 그리고 토트넘 구단 측에서도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거래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본인 몸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확실히 지난 시즌에 그 전보다 부상이 많았죠. 그리고 스스로 느끼기에 회복 속도도 더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은 했지만 리그에서 너무 안 좋았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 선수 지인분들의 말에 의하면 손 선수가 주장이자 베테랑으로서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점에서 아름답게 이별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손 선수가 말하길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대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자, 그래도 참 다행인 건 토트넘이 소니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소니가 떠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적료를 많이 받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소니가 원하는 클럽으로 보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근데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소니가 자유계약 신분으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 무조건 이적료를 안겨주고 떠나려고 했다는 거지. 기가 막히죠? 끝까지 팀플레이어야. 왜 저는 갑자기 클롭 감독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리버풀 리빌딩의 마지막 조각으로 자기 자신을 교체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진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전에 400억에 영입돼가지고 그렇게 활약을 해주고 360억을 안겨주고 떠나네. 레비 장사 잘하네. 어? 자, 그리고 요 이별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대단했던 게 몇 주간 굉장히 생각도 많고 싱숭생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훈련장 안팎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적 전에 태업하고 훈련 거부하고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은데 손 선수의 그런 태도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죠. LAFC 이적. 자,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 이적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도 MLS 내에서 메시 다음으로 많이 받을 거래요. 메시의 기본 연봉이 약 166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부스케츠의 연봉이 120억. MLS 랭킹 3위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그 사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지금 LAFC에 요리스 골키퍼가 뛰고 있어요. 토트넘 전 동료죠. 근데 요리스의 주급이 약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으로 치면 9억 3,600만 원 정도. 손흥민 선수 연봉에 비하면 아주 적죠. 왜 그러냐? MLS에는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팀에 있는 선수들 전체 연봉이 특정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선수한테 돈을 막 많이 퍼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제도가 왜 있어요? 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라고. 왜 리그왕의 파리 생제르맹처럼 한 팀만 돈이 많으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MLS는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팀들이 치열하게 재밌게 경쟁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또 MLS에는 지정 선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팀당 3명은 예외적으로 고연봉을 줘도 돼요. 이런 것도 왜 있어요? 스타 선수들 영입하라 이거죠. 스타가 있어야 리그가 흥행하니까. 그래서 메시도 지정 선수, 손흥민도 지정 선수. 그래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왜 LAFC를 선택했을지 알아볼게요. 미국 월드컵 데뷔. 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월드컵입니다. 아마 제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무대에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 선수 생각에는 LAFC가 월드컵을 준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팀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월드컵을 준비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경쟁력 있는 무대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전한다, 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 MLS 무대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무대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수준이 높아요. 여러 매체에서 발표한 전세계 리그 랭킹을 보면 MLS가 9위 정도 돼요. 요거는 유럽 5대 리그 다음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그 다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MLS 밑에 어떤 리그들이 있냐? 터키 리그, 사우디 리그, 스코틀랜드 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2부 리그. 생각보다 리그 수준이 굉장히 높죠. 자, 물론 요즘 사우디 리그 상위 팀들 프리미어 리그 팀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그의 전체적인 수준을 보면 아직 MLS가 더 높은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소니가 가는 LAFC가 최근 MLS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 중 하나예요. 그리고 올 시즌에도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보다 구단 가치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MLS에서 되게 강팀인 거예요. 손 선수 입장에서도 너무 하위권 팀으로 가는 것보다는 강팀에 가는 게 기량 유지하는데 더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MLS 무대에 간다고 해서 마냥 뭐 선수 생활 말년을 즐기러 간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 거예요. 메시도 미국 무대에서 뛰면서 내년 월드컵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월드컵이 어디서 열리죠?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손 선수가 미국에서 한 10개월 정도 미리 뛰면서 그쪽의 환경, 기후, 잔디, 팬 문화 이런 걸
것들에 적응해 놓으면 월드컵 때 아무래도 편안한 느낌이 들겠죠. 그거 아주 큽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괜히 잘했겠어요? 익숙한 환경이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손 선수가 대표팀 주장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해줄 얘기가 많겠죠. 얘들아, 요 구장은 잔디가 좀 짧아. 그러니까 패스 살살 해도 돼.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랑 저기 있거든. 저희가 조금 더 깨끗해.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동료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요. 살기 좋은 도시. 자,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를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과 가족들이 살기 좋은 도시여서. 일단 마이애미 날씨 좋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가는 LA도 날씨 기가 막힌다고요. 1년 중에 약 280일 이상이 맑대요. 요거는 런던의 그 우중충하고 쌀쌀한 날씨를 10년 동안 겪은 소니한테는 굉장한 매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이애미처럼 LA에도 조금만 나가면 해변이 있잖아요. 날씨 좋은데 바다도 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예전에 거기서 살았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천국이래. 자, 그리고 메시가 마이애미를 택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거기 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라틴 문화가 자리를 잘 잡았어.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좋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LA를 택한 것도 비슷합니다. 왜냐? 거기 한인 인구가 약 30만 명이나 있어요. 제가 사는 경기도 군포시 인구가 2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인타운이 엄청 크게 잘 돼 있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홈 경기 끝나고 바로 순댓국에 막창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이랑 교류도 많이 하면서 경기장 밖에서의 삶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적인 면도 보고 그 외에 삶의 만족도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LA에는 아름다운 산, 사막, 이런 오지는 자연 환경도 많잖아요. 그리고 할리우드 있잖아.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쌉 가는. 단점이라고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소니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전술적 궁합.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기 전에 LAFC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신중히 검토를 한 것 같은 게 거기 축구가 손 선수 스타일이랑 딱 맞아요. 거기가 어떤 축구를 하냐? 라인 살짝 내려서 수비하다가 볼 뺐으면 뒷공간 활용해서 빠르게 역습 들어갑니다.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의 통계로 보면 LAFC가 MLS 30개 팀 중에서 공격 전개 속도가 3위, 4위 막 이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선수는 그런 축구를 할 때마다 골을 어마어마하게 넣었었죠. 아주 기대가 돼요. 재밌는 게 다들 아시는 올리비에 지루 있죠. 지루가 얼마 전까지 LAFC에 있었거든요. 근데 팀 공격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루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루는 원래 등지고 헤더 따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역습하니까 좀 그렇죠. 반면에 소니한테는 딱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소니랑 요 팀의 전술적 궁합이 너무 좋다, 아주 기대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LAFC가 역습을 노리는 팀이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빡세게 안 해요. 그런 게 또 손흥민 선수한테 좋죠. 포스텍 감독 때 전방 압박 너무 해서 근육 부상 많았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수비 조금 적당히 하면서 몸 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MLS에서 뛰면 경기 수가 되게 많아요. 거기도 리그, 챔스, FA컵 이런 느낌처럼 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탑 팀들처럼 연간 한 50경기를 치러야 된대요. 근데 또 MLS가 선수단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서 선수층이 두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 선수의 체력 관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AFC에 손흥민 선수랑 아주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 선수가 있어요. 바로 드니 무앙가. 가봉 출신의 공격수예요. 지금 LAFC의 독보적인 에이스입니다. 이 선수도 아까 말씀드린 지정 선수라서 돈 많이 받아요. 자, 포지션은 왼쪽 윙어입니다. 근데 오른발잡이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돌파도 좋고 득점력도 좋아요. 2023 시즌에 MLS 득점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볼 없을 때도 빨라서 역습 때 지릅니다. 소니랑 같이 역습하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랑 부앙가랑 포지션이 겹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두 선수 다 공격 세 자리 다 소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서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앙가가 왼쪽에 서고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서면서 약간 폴스나인처럼 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LAFC가 폴스나인을 쓰기도 했고 대표팀에서도 소니가 폴스나인 좋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LAFC가 수비할 때 소니가 중앙에 서면서 조금 힘을 비축하다가 볼 뺐으면 소니한테 줘. 그리고 연계 좋잖아요. 연계하고 곧볼이 왼쪽 측면에 부앙가한테 가. 그리고 소니는 빈몸으로 침투. 그래서 패스 오면 마무리. 요런 그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부앙가가 원톱 자리에 서고 소니가 왼쪽으로 가도 되고 두 선수가 투톱으로 가도 되고. 아무튼 소니는 왼쪽 측면에 벌려있는 윙어로만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포스텍 감독처럼 제발. 자, 근데 지금 LAFC 감독인 스티븐 체룬돌로가 이번 시즌 끝나면 팀을 떠나요. 근데 그 다음 감독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부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 체룬돌로 감독 얘기 나온 김에 재밌는 썰 하나 갑니다. 이 감독의 국적은 미국인데 하노버 96이라는 독일 클럽에서 선수 생활 전체를 보냈어요.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 있을 때 체룬돌로를 제끼고 골을 넣은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와 감독으로 만났어요. 아주 재밌는 인연이죠. 자, 이 체룬돌로 감독은 하노버 96의 코치, 슈투트가르트 코치를 거쳐서 MLS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감독이에요. LAFC를 3시즌간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독이 차기
차기 미국 대표팀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 대표팀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인데 내년 월드컵 끝나고 다음 감독 찾을 때 이 감독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론돌로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성적을 잘 내야 됩니다. 소니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LAFC가 손흥민을 택한 이유. 자,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겁나 잘하니까 영입한 것도 있겠지만 사업적인 가치도 당연히 고려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의 브랜드 그 자체잖아요. 일단 손 선수가 가면 LA에 있는 한인분들 다 LAFC 팬이 되겠죠. 경기장 맨날 꽉꽉 차겠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유니폼 엄청 살 거예요. 그리고 LAFC뿐만 아니라 애플도 손흥민의 영입을 반길 겁니다. 왜냐? 애플 TV가 MLS를 독점 중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소니 보려면 애플 TV 구독해야 돼요. 참고로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가자마자 애플 TV 구독자가 11만 명 늘었대요. 재밌는 게 애플은 MLS를 시작해서 유럽 축구 중계권도 살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애플 TV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다 모아놓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폰, 맥 이런 것들 팔고, 그리고 또 애플 비전 프로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축구 경기를 좀 색다르게 보게끔 하는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소니의 영입을 반길 수밖에 없죠. MLS가 그동안 수많은 스타 선수를 영입했지만 아직 아시아 시장은 제대로 개척을 못했어요. 근데 소니가 한국 그리고 아시아 팬들을 끌고 와주면 애플 TV, MLS, LAFC 모두가 사업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왜 LAFC를 선택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요리스가 거기서 뛰고 있고 베일도 거기서 잠깐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손 선수가 그 선수들한테 전화해서 거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 또 기대됩니다. 거기서 블랙 앤 골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 빨리 보고 싶네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말한 대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은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처형은 은퇴한 줄 알더라고. 은퇴하려면 한참 남았어. 우리는 그냥 새로운 무대에서의 활약 응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화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